예,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제 200고사를 대비해서 2013학년도 200고사를 대비해서 프린트를 풀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보면서 프린트 딱 볼 때 느낀 점이 1회고사하고 좀 다르죠. 2회고사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그 각각의 수어단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말고 각 수단별로 내용은 제가 작년, 재작년 몇 개 전에 녹화했던 수어단원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경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끓는 점에 대한 정의부터 아셔야죠. 끓는 점은요, 액체 내부에서 기화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액체 내부에서 기화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화현상은 기체가 어떠한 압력을 이겨내고 기체로 액체의 분자가 주변의 인력을 끌어내고 기체의 분자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는 온도예요. 대기압은 변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증기압은 뭐냐? 증기압은 어떤 액체 분자들에 의해서 분자 하나하나가 증기로 되고자 하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증기압은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어떠한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면 액체 내부에서 기화현상이 생기고, 우리는 이것이 액체 속에서 기포가 생겨서 쭉쭉 올라오게 되는 현상으로 보게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가 돼야 되죠. 온도가 올라가려면 증기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대기압과 같아져야 되는데, 대기압 자체가 커지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 많아도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아니고요. 물질의 양이 적어도 다릅니다. 끓는 점은 똑같고요. 기압이 작아질 때는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게 돼서 밥이 설익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기압이 올라가면 끓는 점 자체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1기압에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고 되어 있는데, 1기압보다 작은 기압에서는 물이 100도 이하에서 끓고요. 1기압보다 높을 때는 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100도, 110도, 120도 이렇게. 그래서 압력밥솥은 1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고 밥의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기압의 성질이 올라가는 경우가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끓는 점은 물질의 성질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기압이 일정할 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을 고른다면 물질의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경우는 기압이 올라갈 때입니다. 끓는 점이 내려가는 경우는 기압이 낮아질 때입니다. 그러면 문항에서 봤을 때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 물질의 양이 적어진다 해서는 어떻게 될까? 바로 끓는 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물질의 양이 적어지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낮아지죠. 짧아지죠. 예를 들어서 시간과 온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어떠한 물질의 끓는 점이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면, 이 실험한 것보다 물질의 양, 똑같은 것인데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할 거고, 이 실험한 것보다, 요 실험보다 물질의 양이 적어지면 끓는 점은 빨리 도착해서 다 끓을 거예요. 그래도 끓는 점 자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가 될 거고요. 이것이 변한다는 소리는 기압이 변했던지 아니면 다른 물질이던지 라는 뜻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체는 어떻게 용해도가 변하는지 봅시다. 기체는 어떠한 액체 속에 어떠한 기체 분자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게 기체 용해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녹지 않으면 기체 기포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에서 기포가 나오는 현상은 기체가 많이 녹아 있다가 석출되는 것과 똑같이 기체가 안 녹게 되어서 기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기체는 압력이 높으면 잘 녹습니다.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에서 알아듣죠. 용해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떨어질 때 기체가 잘 녹습니다. 두 번째, 압력이 올라갈 때도 기체가 잘 녹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기체의 용해도에 관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체가 아닌 우리가 고체 용해도 시험 문제 여기 뒤에 문제도 있겠지만 고체 용해도는 압력과는 거의 무관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올라갑니다. 즉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기체가 많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잘 안 녹는다 가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잘 안 녹는다. 그래서 2번은 두 번째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 기체는 첫 번째 거 압력이 높아지면 잘 녹는다로 바꾸고 압력이 낮아지면 잘 안 녹는다로 바꾸고 기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잘 녹는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가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푸는 문제인데요. 이 표를 잘 보고 나서 할 겁니다.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먼저 표를 보면 온도가 쭉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온도가 쭉 변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추세를 변하죠. 두 번째, 용매의 질량이 다 다릅니다. 용매의 질량이 다 다르다는 소리는 새롭게 용해도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은 역시 다르지요. 여기서 용해도의 뜻을 알아볼게요. 용해도는 용매 100g을 정해두고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 수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숫자만 말해주면 용해도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용매를 100g만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세로줄에서 20도에서 100g, 용매 100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이 2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해도가 25입니다. 이제 40도 볼게요. 40도에서는 50g, 용매가 50g인데 최대한 녹는 게 25g이다.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이 100g과 똑같지만 용매의 양이 다르므로 용매를 100g으로 상승시키면 2배가 될 테니까 50g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20도에서는 용매 100g에 25라고 숫자가 되어 있다면 40도에서 50, 25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붙여면 용매를 풀기 편할 거예요. 50이라고 쓰는 이유가 용해도의 정의에 따라서 용매를 100g으로 계산해 봅니다. 100g. 50g에 25g 녹았으니까 50g과 50g 하나 더 준비하면 25g 또 녹아 있겠죠? 그러면 전체 100g 속에 50g 녹는 거하고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다 수정을 해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60도에서는 400이니까 100으로 바꾸면 400이 녹을 수 있는데 100만 녹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80도에서는 100g에 120이니까 고칠 필요가 없고요. 100도에서는 25에 35로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고치면 4배짜리니까 여기다 4배 곱하면 140이 되겠네요. 2배 하면 72고 70에 2배가 140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를 놓고 문제를 풀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해도가 가장 높은 온도는 용해도라 함은 용매 100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이니까 온도는 용매 100g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녹은 140이 녹은 100도를 고르시면 될 거고요. 용해도가 가장 낮은 온도는 그래서 25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위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야라.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보십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도 여기다가 용해도라고 쓸 거예요. 보통 이 문제는 용매만 가르쳐줬지만 용매의 종류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물을 쓴다. 이 물을 100도 100g만 사용한다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 표에서 이제 찍는 거예요. 온도별로. 여기가 0도라 생각하고 20도, 40도, 60도, 80도, 100도 놓고
이제 적당한 용질의 질량 칸을 준비해서 찍어 물은 거죠. 25, 50, 100, 여기가 100, 여기가 150 정도 되면 맨 처음에 20도에서 20은 녹는다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40도에서는 50g 녹는다가 되니까 50 찍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60도에서는 100이 된다. 60도에서는 100이다. 네, 직선이 아니지요. 다음에 80도에서는 120이다. 120 정도가 되겠지요. 다음에 100에서는 140이 된다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딱딱 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가상의 물질일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가상의 물질이 아니라 각 온도별로 다 실험한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해도 곡선을 보면 이렇게 표로도 환산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60도에서 용매 100g에 용지를 75g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봅시다. 이제 60도니까 여기가 기준 되겠죠. 60도에서는 용매 100g에 용질이 100g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100g에 용매 100g에 75g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질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녹겠죠. 다 녹을 겁니다. 그래서 녹는 양 75g, 녹지 않는 양 다 녹음 0g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175g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매를 175g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녹는 양 100g이 될 거예요. 최대. 요것만 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75g은 안 녹은 거죠. 이거는 넣자마자 녹지 않고 가라앉는 양이다 라고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여기 있는 거 말고 숫자를 하나 바꿔줬어요. 즉 녹는다, 녹지 않는다는 용해도와 관련이 있고요. 이 용해도는 온도를 잘 보셔야 돼요. 10번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잘 풀어보죠. 60도에서 용매 400g의 용질이 포화되어 녹아있다. 이거 실험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거네요. 예. 400g 들어있겠죠? 이 용액의 온도가 20도로 냉각되었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용해도로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매의 양을 조절할 거예요. 용해도로 풀기 때문에 100g짜리가 있는데 60도에서 100g짜리의 용질이 100g 녹을 거예요. 그러면 400g에 준비했을 때 400g 녹았다, 포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400g 다 녹은 포화 상태예요. 지금은 이 포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제에서는 400이라고 나와 있지만 포화되어 있으니까 400g이 녹은 상태고요. 용해도의 정의에 따라서 400으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100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400일 때 400이 녹았다면 100일 때는 100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100g의 용질이 녹아 있어요. 근데 20도로 떨어졌다. 이게 20도로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용매는 100g인데 최대한 녹는 양은 25g으로 줄어들지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75g은 석출이 될 거예요. 석출.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석출되는 양을 구했어요. 용매 100g짜리 실험에서 75g이 석출되는 것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를 다시 잘 봤더니 용매가 100g이 아니라 400g짜리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100g짜리 비거에서 75g짜리 구했고요. 요 똑같은 실험이 4개 더 있는 거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75g 결과 나왔고, 75g 결과 나왔고, 75, 75. 그러니까 75가 4번 곱하면 되니까 300g 되겠네요. 75 곱하기 4 한 300g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용해도 문제 때는 온도 변화를 살펴보고 용매를 100짜리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용매 실제 문제에서 용매의 양을 확인해서 몇 배를 할 것이냐, 반을 나눌 것이냐, 2배를 할 것이냐, 지금처럼 4배를 할 것이냐를 판단하셨으면 해요. 제가 표를 넣은 이유는요, 지면 관계상 표를 넣은 거예요. 용해도 문제는 표일 수도 있고요,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그래프에서 잘 온도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용해도 곡선이. 그러면 그래프에서 온도와 용해도를 잘 이렇게 살펴서 보면 똑같은 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분별 증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증류. 증류는 어떤 설명이냐? 먼저 증류를 알아보면, 증류는 끓는 점을 차이를 이용하고요, 기화시키고 다시 액화시켜서 순수한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증류로 교과서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 물 더하기 에탄올을 가열해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니까 에탄올을 얻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증류를 하면 원유와 같은 경우 원유는 이제 석유로 말하는 거죠. 까만색의 석유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들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나프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찌꺼기, 아스팔트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온도가 낮은 순으로 나프타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올라가고 순서로 천천히 얻을 때 분별 증류를 써요. 우리에서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우리는 분별 증류의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이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는 틀린 설명이 되겠지요. 냉각을 시켜가면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냉각을 시켜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천천히 끓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천천히 끓이고 나서 온도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냉각은 나중에 물질을 얻을 때 쓰니까 여기 분별 증류에서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고요. 다른 물질을 많이 넣어서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아니고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유에서 여러 가지 기름 성분을 얻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2개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며, 원유에서 여러 가지 기름 성분을 얻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분별 증류가 되겠습니다. 9번. 9번은요,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질을 서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필가루와 소금으로 나와 있어요. 분필가루와 소금은,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하얀색이 분필가루, 제 손에 있어 떨어지는 거, 소금도 하얀색, 설탕도 하얀색. 근데 분필과 설탕이 섞였어요. 혹은 분필과 소금이 섞였어요. 이럴 때 어떻게 물질을 구별해야 될까? 무척 쉬워요, 사실. 분필, 가루, 소금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소금 물이 되고요. 이거는 가라앉지 않고 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앉을 거예요. 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름종이에 준비해서 비커에 넣고 여기 거름종이에 딱 놓으면 딱 이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 분필가루가 남고 여기에 소금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분필가루, 소금, 물, 여기서 물만 증발시키면 소금, 이렇게 맨 처음 분필가루 더하기 소금을 잘 섞어놓고 다시 분필가루 따로 소금 따로 모시오가 문제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분필가루 따로 소금, 물 가열시키면 물은 사라질 거니까 분필가루 아까 나왔던 거, 소금 남은 거 맨 처음처럼 돌릴 수 있다. 즉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은 경우는 물을 집어넣고 이런 방법을 써요. 우리는 이런 방법을 거름이라고 하지요. 거름할 때는 거름종이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에 10번 볼게요. 물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아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2단원이었죠. 2단원의 목표를 알 필요가 있어요. 2단원의 목표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물질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왜 물질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바로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순물질 얻어서 순물질 A, 순물질 B를 얻어서 얘와 얘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비율로 얻어서 새롭게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고 싶은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서로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까? 각각의 물질의 특성별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가 먼저 목표예요. 실험 목표예요. 하지만 진짜 목표는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고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가 이 단원의 목표예요. 그러면 물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알아보라는 뜻이죠. 그럼 물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 물은 0도에서 얼고요. 0도에서 높죠. 이따 적어야 되나요? 이건 다 상식이죠. 100도에서 끓죠. 1도는 얼마일까요?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1g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요. 다음에 물은 용해도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0도에서 끓는 점 할 때 중요한 점은 물의 경우엔 항상 기압을 끓는 점은 항상 기압을 표시해 줘야 되고 1기압에서 100도에서 끓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의 성질이 있으니까 이번 교과서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11번 용해도의 뜻을 적어라. 안 풀어줄 겁니다. 어디 있냐면 3번 맨 처음 할 때 있었어요. 용해도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아니면 스스로 지금이라도 딱 한번 찾아서 교과서에서 찾아서 용해도의 뜻을 쓰시면 될 겁니다. 12번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녹는 점은 바로 어는 점과 같지요. 예, 물질은요 상태 변화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를 녹는 점,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를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서로 같은 온도입니다. 13번 문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와 비슷한데 제가 풀어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끓는 점이 40도인 물질이 A가 있는데 얘는 100g짜리 실험하고 200g짜리 실험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60도짜리 물체를 100g짜리 실험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라 해요. 그래프가 사실 여러 개 나와요. 하지만 그려라니까 한번 그려보면 빨간 선으로서 빨간 선이 이렇게 있다 그렸어요. 이거는 처음 빨간 선은 마음대로 그려질 거예요. 얘는 100g짜리 실험이에요. 얘는 물질이 A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옆에 갔을 때 이 온도가 40도라는 거죠. 오른쪽은 시간 그래프예요. 문제에서 보면 물질의 가열 그래프 이쪽에 물질의 가열 그래프를 시간 온도 그래프로 그려라. 시간 온도 그래프로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노란 선으로 근데 제가 노란 선이 없으니까 파란 선으로 그릴게요. 노란 선으로 200g짜리 그려라. 200g짜리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더 천천히 240도에 도착하는 선을 그리면 되고요. 우린 얘가 200g짜리 실험이고 똑같은 물질 A가 똑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선을 뭘 그려라? 60도짜리 끓는 점이 60도인 어떠한 물질 100g짜리 그려라. 근데 도착 시간은 앞에다 그리던 뒤에다 그리던 요거와 다르게 그리시면 될 겁니다. 이것에 100g에 이제 이거 100g이 될 거고요. E라는 물질이 될 건데 얘는 도착하는 시간은 A와 전혀 무관하니까 마음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대신 60도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미량의 색소 혼합물 또는 소변 속의 약품들, 도핑 테스트 등에 사용되는 혼합물의 구별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크로마토그래피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아마 대부분 다 실험하셨을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었으니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여러분들이 하셨고요. 사실은 분필이나 기체나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를 써서 전기액을 사용해서 소량의 물질들이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15번부터는 이제 일과 에너지 단원이죠.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 단원 무척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일과 에너지 단원은 몇 가지 공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 일을 구하는 공식. 이거 기본 문제죠. 일은 힘 곱하기 끼도벌이입니다.
그리고 단위를 쓰면 1의 단위는 1주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1뉴턴 곱하기 1리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적었는데 공식은 위에 겁니다. 이거는 단위 때문에 적었습니다. 단위 때문에. 16번. 1의 양이 0줄이 되거나 1의 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1의 양을 여러분들이 못 구한다기보다는 1의 양을 측정이 안 된다. 0줄이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0뉴턴이면 됩니다. 즉, 가해주는 힘이 없을 때 1의 양이 0입니다. 두 번째, 0m이면 됩니다. 0m이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됩니다. 즉, 힘은 아무리 갔는데 물체가 안 움직였다. 얘는 1이 0줄이죠.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데 힘을 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1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때도 0뉴턴이니까 0줄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0이 아닌데 0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수직인 경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물체를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어요. 들려면 이렇게 들어서 이동했어요. 이동거리예요. 이건 이동거리. 그러면 들려면 당연히 힘을 가하고 있겠죠.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 힘 해놓고서 이동하면 직각이 되겠죠. 우린 이런 경우 0줄입니다. 힘과 이동거리가 직각이면 0줄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고등학교에서도 쓸 겁니다. 힘과 이동거리가 직각이면 0줄입니다. 그래서 0줄이 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경우,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직각인 경우는 0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배우지 않아서 숫자를 못 구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거 힘이에요. 근데 이 물체를 질질 이렇게 끌었어요. 이게 이동거리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수학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의 양을 못 구합니다. 하지만 1은 있습니다. 이 경우 1의 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1의 양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수학적인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의 양이 0줄인 경우와 하나, 둘, 세 개 1의 양을 숫자적으로 아직 못 구하는 경우 하지만 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에 이 문제만 풀면 이거 지뢰 문제인데요. 지뢰 문제 17번, 18번, 19번까지만 풀면 첫 번째 파일을 마칠게요. 19번까지 문제 풀고 첫 번째 파일 마칩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지뢰 문제죠. 이 지뢰 문제인데 그려드릴게요. 지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에 받침점이 있고요. 여기에 힘점이 있고요.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여기가 작용점이 되겠죠.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는데 2cm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요. 물체의 무게는 500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는 0.5m이며 이 길이는 2m입니다. 17번 위 도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도구를 우리는 지뢰라고 하죠. 지뢰라고 하죠. 다음 표를 채워라. 이 표는요, 지뢰 문제, 도르래 문제 등등에서 쓸 수 있는 기본표입니다. 도르래 문제에서는 몇 가지 줄이 지워져요. 하지만 지뢰 문제에서는 이 표가 기본표입니다. 이 표를 쓰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먼저 표는 저는 대략 그릴 테니 여러분들은 파일이나 받은 프린트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물체가 있는 쪽 이쪽이 되겠죠. 다음에 사람이 있는 쪽. 먼저 힘입니다. 힘이 여기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기 500m 적혀 있네요. 모릅니다. 안 적었습니다. 힘의 비 모르니까 안 적을 겁니다. 이동거리 아무것도 여기 나와있어요. 이동거리 2cm 나와있고 여기 모르지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니도 모르는데 팔 길이 나와있어요. 팔 길이
이 0.5m 2m 나와 있으니까 B가 나오네요. B는 1대 4가 되겠죠. 지뢰에서는 팔 길이의 B가 이동 거리의 B와 같습니다. 팔 길이의 B가 이동 거리 B와 같으니까 이동 거리 B는 1대 4가 됩니다. 무조건 같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거 적었지요. 문제에서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적었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B를 썼습니다. 이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적용했습니다. 팔 길이의 B는 이동거리 B와 같다. 그래서 1대 4를 같게 적었고요. 계산해 봅시다. 2cm 1이면 4인 것은 8cm가 되겠죠. 8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동거리 B가 1대 4이므로 힘의 P는 4대 1이 됩니다. 거꾸로 돼야 1의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됩니다. 4대 1이 됩니다. 그러면 500N이 4다. 그럼 여기는 125N이 되겠네요. 125 곱하기 4 하면 요거 20, 요거 8, 요거 4 해서 500이 나오겠죠? 그래서 125N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을 구할 수가 있지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가 2cm 있죠? 그래서 500 곱하기 2로 하면 안 되지요. 미터로 해야죠. 메타. 그래서 0.02면 이제 1을 구할 때는 500 미터 곱하기 0.02 메타 해서 각기 10줄이 나옵니다. 10줄. 맞을 겁니다. 공 2개 사라져서 5 곱하기 2가 돼서 10줄이 됩니다. 그래서 10줄 하나 계산하면 이쪽도 10줄입니다. 정 못 믿겠다면 125 곱하기 0. 여기는 125 뉴턴 곱하기 0.08 계산해도 똑같이 10줄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지뢰 문제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19번 위 문제에서 1의 원리를 찾아서 설명하여라. 1의 원리 찾는 거 바로 1의 양이 같다가 1의 원리를 찾은 거예요. 1의 원리는요 1의 양이 같다입니다. 그래서 1의 원리는 항상 양쪽의 1의 양이 같은 것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파일에서는 20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